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요, 저번 시간에 5월 소식에 이어서 함께 나와 있는 김광균의 와사등 들어가 볼게요. 그때 보기도 같이 읽었었죠. 그 중에서 김광균 내용은 다시 한번 좀 봐볼까요? 그러면 그 부분만 보시면 여기 나는 여기죠. 나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그러니까 근대 도시에 대한 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2026년에 보면 이제 그 당시가 근대 일제강점기니까 근대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 당시를 살고 있는 화자 입장에서는 그 시대가 현대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대 도시의 삭막함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 현대인이라고 표현하니까 지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근대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대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 도시에 대한 인식은 뭐였을까? 전체적으로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좀 부정적이고 좀 낯설고 삭막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시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시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는 건 모더니즘, 이쪽 계열 의 시라는 걸 보여주겠지. 그래서 삭막한 도시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현대인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 현대인은 화자 입장에서 그 시대가 현대였다. 이거죠.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시각적으로든 뭐 혹은 전체적으로 이제 회화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든 구체화함으로써 김광균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적인 시를 쓴 내용이구나.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미리 우리가 힌트로 갖고 있으면, 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로 돌아가 볼게요. 읽어봅시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여기에서 보면 처음부터 이제 모르는 단어가, 모르는,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오죠. 차단한. 그치?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빈, 홀로, 요런 표현. 그리고 뭐 낯설은 요것도 그렇고, 뒤로 가면 차단하니 또 있네. 그리고 비인이 또 있네. 이러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색칠한 부분은 전부 시적 허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적 허용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시적 허용 역시 글씨는 겁내 못 쓰고 있다. 그치? 그래서 시적 허용이에요. 이 색깔 칠한 부분은. 그러면 B는 뭔지 알겠어. 홀로도 뭔지 알겠어. 낯설은도 뭔지 알겠어. 근데 차단하는 여기서 별표를 하고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문제를 안 내겠다는 의지겠죠? 그래서 차디찬입니다. 뭔가를 가로막은 뭐 단절된 그런 의미로서의 차단. 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차디찬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시적 허용에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글씨를 못 쓸까요? 이 태블릿 글씨 잘 쓰는 방법 뭐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차디찬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빈 하늘은 비어 있는데 정말 되게 비어 있으니까 시적 허용 쓴 거겠지? 등불. 등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치? 그러한 그 소재인데 그 소재를 차디차다라고 촉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럼 얘는 시각의 촉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 처음부터 쓰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감각적 표현이 쓰이고 있네.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디찬 등불, 제목이 와사등이었었죠. 와사등이 뭐예요? 지금은 이런 말 안 쓰죠. 이게 일본말이라고 하는데 일본말하고 우리말하고 섞인 건지 뭐 여튼 가스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스로 켜는 그 밖에 그 우리 쭉 써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그러한 가로등을 가스로 켜는 거. 그래서 이 와사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도시 문명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하나의 소재가 된다. 중심 소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걔가 하나가 빈 하늘에 걸려 있대요. 전체적인 느낌 어때요? 고독하죠? 외롭죠? 하늘도 비어 있고요. 등불도 하나래요. 사실 뒤에 행을 보면 내 홀로 해서 나도 지금 혼자 있다는 느낌이에요. 와사등도 하나 있고 나도 홀로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죠. 그쵸? 이 시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의문의 형식을 갖고 있죠. 뭐 서리적이다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등대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쫙 빛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비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마치 나에게는 이 방향으로 가. 뭐 이런 느낌의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건데 잘 모르겠어. 나는 나의 갈 방향을 잡지 못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외롭고 또 공허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나의 어떤 가야 할 방향을 잡지도 못하는 그러한 뭐 좀 흔하게 얘기하면 현대인의 어떤 비애, 고독을 처음부터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가 슬프기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 슬프다는 건 화자 자신이 슬픈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 이거는 이 신호, 그 와사 등의 자신의 감정을 이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습니까? 멋지십니다. 그래서 이연으로 가게 되면 긴 여름해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전체적인 지금 상황들을요, 제대로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지금 이렇게 길게 읽어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 꽤 나오고 있죠. 차단한, 이것도 그렇고, 긴도 그렇고. 그래서 긴 여름해, 그쵸? 여름해는 길죠. 그 긴 여름해가 황망히, 황망하게. 그러니까 길긴 했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허무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황망하게 나래를 접고, 나래는 날개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날개를 접었다. 라고 하는 건 일단 화류법이 쓰인 거겠죠. 그쵸? 화류법이 쓰여서 해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날개를 접었다 라고 하면 굉장히 하강적인 느낌이 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계속 우울합니다. 그래서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늘어선 고층은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걸. 그치? 지금 도시잖아요. 그때도 벌써 높은 빌딩들이 좀 있었나 봐. 그치? 그래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늘어서 있어. 그치? 늘어서 있는 고층은 마치 창백한 묘석 같대요.
직유법 쓰였죠? 화류법도 위에 쓰였고, 직유법도 쓰였고, 비유법 많이 쓰이고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늘어선 고층이 창백한 묘석 같대요. 일단 뭐 묘니까 창백하든 안 창백하든 묘라는 표현은 지금 거의 뭐 죽음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강적인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도시에 대한 어떤 그 화자의 그 생각은 생명력이 없다. 마치 죽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늘어선 고층은 창백한 묘석처럼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해가 날개를 접었으니까 그 석양이 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건물들에게 노을이 쫙 펼쳐져 있는 걸 젖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황후는 시각이잖아요. 그것을 젖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 또한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정말 회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시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실 한편의 그 드라마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면서 시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덜 지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황혼의 저저, 그리고 찬란한 야경은 뭐 고층 건물과 야경, 농촌에서 야경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어떤 도시의 전경이죠. 그쵸? 찬란한 야경은 마치 무성한 잡초인 양, 뭐뭐인 양도 직유잖아요. 그러니까 야경이 막 이렇게 획일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질서 있게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막 우후죽순처럼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나 봐. 그러니까 무성한 잡초인 것 같이 보인다는 거지. 그치? 뭐 다 좋은 표현은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묘석 같고 잡초 같고 그렇게 헝클어진 채. 그치? 그러니까 도시의 모습을 굉장히 무질서하고 뭐 삭막하고 생명력도 없고 뭐 이러한 느낌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네. 난 도시가 좋던데. 그치? 그래서 헝클어진 채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내가 입을 다물었겠죠? 입을 다물었는데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다물었대요. 사념이라고 하는 건 이것저것 많은 생각들, 뭐 잡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나 뭐 성찰을 해보거나 이러한 생각들이 있기는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는 있기는 있는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어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이야? 굉장히 머릿속에 할 말은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얘기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와 내 감정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회색이네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이분 공감각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특히 시각을 촉각화시키는 거. 어둠 시각이라고 우리 봐야 되겠죠? 그것이 스민되어 촉각화죠. 그러니까 공감각이 또 쓰이고 있네요. 내 피부에, 화자의 피부에 스며드는 어둠. 그러니까 뭐야? 어둠이 나한테 스며든데 흑화되고 있는 거지, 내가. 그치? 그러니까 나도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래서 낯선이죠. 낯선 거리의 아우성 소리. 아우성의 성이 사실 소리 성자인데, 그치? 그냥 아우성 하면 되는데, 뭐 여튼, 음, 아우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정갈한, 듣기 좋은 이런 소리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노이즈. 듣기 싫은 소리. 그래서 화자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근데 주변에서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뭐, 빵빵빵빵 이런 것도 날려나 막 소리가 막 시끌시끌시끌시끌 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 나는 더 작아지고, 불안해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이 나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둠만이 내게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까닭도 없이, 사실 까닭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대놓고 너 왜 우냐? 눈물 겪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너 왜 우냐? 라고 한다면, 그러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회색빛 도시가 너무 우울해서요. 뭐 이딴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시인이냐? 하겠죠. 그래서, 까닭도 없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뭐, 굳이 따진다면 까닭이 겁나게 많지만, 또 따지면 굳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애상감과 비애감을 느끼는 것을 눈물겹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겹대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네요.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그 상황들. 그래서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누가 섞였겠어? 내가 섞였겠죠, 화자가. 그죠? 내가 섞여 있대요. 군중 속에 섞여 있대요. 이 군중 속에 섞여서 그 군중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이제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몸만 섞여 있을 뿐이지 마음은 지금 낯선 거리로 생각하고 있고 어둠만이 나에게 스미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 그러니까 군중은 공허한 거죠. 왜? 나한테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나랑 소통을 하기를 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해. 뭐 아무 의미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흔히 하는 말 뭐예요? 철학가 분들이 하는 말 군중 속의 고독이다. 이거죠. 그냥 아무도 없어서 내가 외로운 것보다 정말 사람 많고 그 사람들은 깔깔깔깔 웃고 있고 막 이런 데서 나만 고독하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그 고독은 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나의 고독함을 더욱더 이렇게 점층적으로 막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2, 3, 4 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화자죠? 나는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나는 왜 나만 이렇게 무거워? 나만 왜 이렇게 슬퍼? 도대체 어디서 온 슬픔이야? 까닭도 없이 나는 지금 눈물겹기 때문에 이게 뭐로부터 이 시발점이 된 비애인지도 난 사실 잘 모르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도 비애라고 하는 건 하나의 나의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을 무겁다라고 또 형상화시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지니고 왔기에 길게, 이것도 정말 긴가 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 그쵸? 그림자 역시 어떤 하강적인 느낌이면서 뭐 까마면서 어두우면서 그러한 존재인데 이 그림자는 내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우울한 내면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투영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비애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년은 1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다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가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라고 되어 있고 1, 2행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변주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변주가 되었고 처음과 끝이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알던 말, 초등 때부터 하나?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형식적으로 일단 안정감 느끼게 하죠. 반복이니까 운율 주죠. 그러면서 내용 강조하죠. 그죠?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고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행이 먼저 되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어떻게가 더 포함이 되지 어디로 가고 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라고 하는 슬픈은 똑같네요. 슬픈 신호기. 그 신호기는 와사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슬픈 신호냐? 라고 1년에서는 물었는데, 이 슬픈 신호기는 나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읊어주면서 정말 공허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차단한, 차디찬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리어 있다. 시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시적인 상황이고 이 사람이 있는 공간인 거고 그러면서 이 와사등을 보면서 이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롭고 나만 이렇게 벙 떠 있는 그런 느낌 이렇게 그 다른 무리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상황에서 느끼면서 난 정말 너무 외롭다. 라고 얘기해주는. 근데 사실 도시에서 사는 게 이렇게 힘드시면 시골로 가셔도 됐을 텐데, 그래서 도시 문명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전통적인 것이 그리웠었나 싶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였습니다. 뭐 많이 어렵나요? 어려워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제강점기나 이런 때의 시들은요, 작품들은요, 좀 많이 접해보는 게 좋아요. 그쵸?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